여러분은 평소 화장실에 가는 것이 힘들거나 아랫배가 묵직하고 속이 답답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채소도 챙겨 먹고 과일도 먹고 유산균까지 꾸준히 먹는데도 왜 여전히 화장실 가기가 힘든지 궁금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장의 움직임이 느려지고 활동량과 수분 섭취가 줄어들면서 변비로 불편함을 겪는 경우가 많아지는데요. 변비는 단순히 식이섬유가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만은 아닙니다. 장의 움직임과 수분 섭취, 식습관, 장내 환경, 활동량, 스트레스와 생활 리듬까지 여러 가지 요인이 함께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장 건강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과일, 바로 자두에 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새콤달콤하고 과즙이 풍부한 자두는 여름철 많은 분이 즐겨 찾는 과일입니다. 하지만 자두는 단순히 맛이 좋은 과일로만 생각하기에는 아까운 식품인데요. 자두에는 수분과 식이섬유가 들어있어 평소 수분이 부족하거나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먹지 않는 분들의 식단을 보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장 건강을 관리하려면 변이 너무 딱딱해지지 않도록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장이 규칙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식이섬유가 포함된 음식을 꾸준히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간식으로 과자나 빵을 먹는 대신 생자두를 적당량 먹으면 수분과 식이섬유를 함께 섭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자두 하나만 먹는다고 오랫동안 이어진 변비가 즉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 건강은 자두를 포함한 식습관과 수분 섭취, 운동, 수면, 배변 습관이 함께 맞아야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자두를 장 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먹고 싶다면 먼저 먹는 시간과 양을 신경 써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차가운 자두를 여러 개 먹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평소 위장이 예민하거나 찬 음식을 먹었을 때 배가 아픈 분이라면 냉장고에서 꺼낸 자두를 바로 먹기보다는 잠시 실온에 두었다가 먹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는 먼저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셔 몸과 위장을 깨워주세요. 그 다음 아침 식사와 함께 자두 한 개 정도를 천천히 씹어 먹거나 식사 후 간식으로 먹는 방법이 좋습니다. 물을 한꺼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는 하루 동안 조금씩 나누어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식이섬유를 먹으면서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오히려 속이 더 답답하거나 배에 가스가 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두는 주스로 갈아 마시기보다 생과 그대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자두를 갈아서 즙만 마시거나 자두 음료, 자두청처럼 당이 많이 들어간 형태로 먹으면 생과를 천천히 씹어 먹을 때보다 포만감이 떨어지고 많은 양을 빠르게 섭취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깨끗하게 씻은 생자두를 껍질째 천천히 씹어 먹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껍질이 부담스럽거나 소화가 잘 되지 않는 분은 껍질을 벗기거나 적은 양부터 드셔보세요. 자두와 함께 견과류나 무가당 요거트를 곁들이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자두만 단독으로 여러 개 먹기보다는 견과류를 소량 곁들이거나 당이 많이 들어있지 않은 요거트와 함께 먹으면 조금 더 든든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다만 자두를 많이 먹는다고 장 건강에 더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자두에는 유기산과 당분, 식이섬유가 들어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양을 먹으면 배가 아프거나 설사, 복부 팽만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 과민성 장 증상이 있거나 찬 과일을 먹으면 배가 불편한 분은 처음부터 많이 먹지 말고 반 개나 한 개 정도의 적은 양으로 몸의 반응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말린 자두인 푸른과 생자두도 구분해야 합니다. 푸른은 생자두보다 수분이 적고 영양 성분과 당분이 농축되어 있어 적은 양으로도 많이 먹게 될 수 있습니다. 푸른이나 푸른 주스를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설사나 복통이 생길 수 있으므로 조금씩 섭취해야 합니다. 또한 혈당을 관리하고 있는 분이라면 자두가 과일이라는 이유로 양을 생각하지 않고 드셔서는 안 됩니다. 생자두는 자두청, 통조림, 말린 자두보다 비교적 가볍게 먹을 수 있지만 결국 당질을 포함한 과일이므로 한 번에 여러 개를 먹기보다는 적당량을 나누어 먹는 것이 좋습니다. 신장 기능이 좋지 않아 칼륨 섭취를 제한하라는 말을 들은 분도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분들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만 보고 자두를 많이 먹지 말고 현재 자신의 검사 결과와 식단에 맞는 섭취량을 의료진이나 영양사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두 알레르기가 있거나 자두를 먹은 뒤 입술과 입안이 가렵고 붓는 증상이 나타나는 분도 섭취를 중단해야 합니다.
호흡이 불편하거나 전신 두드러기처럼 심한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자두를 먹는 것만큼 생활 습관도 중요합니다. 장은 아침 식사 후 활발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매일 비슷한 시간에 식사하고 식사 후 잠시 화장실에 앉아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변이가 느껴졌을 때 계속 참는 습관은 피해야 합니다. 화장실 신호를 반복해서 참으면 배변 리듬이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화장실에서는 발밑에 낮은 받침대를 놓아 무릎이 엉덩이보다 조금 높아지도록 하면 힘을 지나치게 주지 않고 편안하게 배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침에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거나 식사 후 10분에서 20분 정도 천천히 걷는 것도 좋습니다. 과격한 운동이 아니더라도 규칙적으로 몸을 움직이면 장의 움직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배를 차갑게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침부터 얼음물이 든 음료를 마시거나 차가운 과일을 급하게 먹기보다는 미지근한 물을 먼저 마시고 자두는 천천히 씹어 드세요. 식사 속도도 살펴봐야 합니다. 음식을 급하게 먹으면 공기를 함께 삼키기 쉬워 배에 가스가 차고 더부룩함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자두 역시 몇 번 씹고 바로 삼키기보다 천천히 맛과 과즙을 느끼며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장 건강에는 스트레스도 영향을 줍니다. 긴장하거나 불안한 상태가 계속되면 장의 움직임이 불규칙해질 수 있습니다. 하루에 잠깐이라도 천천히 호흡하거나 가볍게 산책하면서 몸의 긴장을 풀어주세요. 자두를 언제, 얼마나 먹었을 때 속이 편했는지 간단히 기록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어떤 분은 아침보다 점심 식사 후에 자두를 먹었을 때 편할 수 있고, 어떤 분은 자두 한 개는 괜찮지만 두세 개를 먹으면 배가 아플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몸에 맞는 양과 시간을 찾아야 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자두는 주스나 청보다 깨끗하게 씻은 생과로 드세요. 둘째, 한꺼번에 여러 개를 먹지 말고 한 개 정도의 적은 양부터 시작하세요. 셋째, 자두를 먹을 때는 물도 하루 동안 조금씩 충분히 마셔주세요. 넷째, 위장이 예민하다면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차가운 자두를 공복에 먹지 마세요. 다섯째, 식사 후 걷기와 규칙적인 배변 습관을 함께 실천하세요. 자두는 약이 아니며 특정 질환을 한 번에 치료하는 음식도 아닙니다. 하지만 과자와 가공음료 대신 적당량의 생자두를 먹고 충분한 수분과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함께 유지한다면 건강한 식단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변비가 오랫동안 지속되거나 혈변, 심한 복통, 갑작스러운 체중 감소, 구토와 같은 증상이 있다면 음식만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반드시 의료기관에서 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거창한 변화를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침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고 식사 후 잠깐 걸으며 간식으로 생자두 한 개를 천천히 씹어 먹는 작은 습관부터 시작해 보세요. 몸은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확인해 본 맛있는 자두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영상 아래의 설명란에 자두 링크를 달아두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자두를 좋아하시거나 장 건강으로 고민하는 가족과 지인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앞으로도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건강한 과일 섭취 방법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